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제2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지문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지문들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런 점 우리가 한번 유념해 두면서 1번 문항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관용어와 관련된 표현이죠. 자, 우리 관용어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자, 관용어라는 건요. 2개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요.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서 관습적으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시면요. 그는 괄호가 참 넓다라고 하죠. 두 번째, 빨리 시험을 끝내고 괄호 뽑고 잤으면 좋겠대요. 세 번째, 승객 600명이 폭설로 열차 안에서 괄호가 묶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발이 넓다. 그리고 발 뻗고 자다. 그리고 발이 묶였다라고 해서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 뭐가 되는 거죠? 네, 발과 관련된 관용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발이 넓다라는 것은요, 사귀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발 뻗고 잤어 라는 건 마음 편히 잤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에서 발이 묶였어. 어떤 거죠? 그렇죠.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관용어와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다음 문장에 사용되지 않은 문장 성분은 네, 늘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죠. 자, 문장 성분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강아지가 어떻게 했대요? 주인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기다린다라는 것은 서술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서술어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 네, 강아지가 해서 주어 확인했어요. 그리고 자, 기다린다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요. 이 동사의 대상, 행동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군가요? 그렇죠. 주인을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바로 을을 들어가서 목적어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주체가 되는 주어, 서술어의 행위의 어떤 대상이 되는 목적어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주체의 어떤 내용에 대한 풀이를 해주는 서술어까지 다 보셨죠? 이것과 관련 없는 것은 네, 2번의 보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어는 뭐였죠? 그렇죠. 자, 나는 학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자, 여기 나오는 나는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만약에 학생이라는 말이 없을 때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니야? 잘 모르죠. 그래서 주어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우리가 보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보어라는 개념에서는 한국에서는요. 우리가 국어에서는 아니다, 되다. 자, 요런 서술어를 가질 때 보통 앞에 나오는 말이 보어의 개념을 가진다라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정답도 확인했고요. 3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문장 품사들 중에서요. 사물의 움직임과 관련된 건 뭐가 있었나요? 네, 동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름답다, 푸르다, 많다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에 있어서의 상태나 성질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요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4번이 뭐가 돼요? 그렇죠. 사물의 동작이나 움직임과 관련된 동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갈게요. 밑줄 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혹부리 영감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막 노래를 부르죠. 자, 나무도 하고 도토리도 주었으니 이제 슬슬 내려가 볼까 하고 이제 일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혹부리 영감은 신나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 부르는 거 나왔죠. 신이 났대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신이 나는 노래도 나올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의 표정이나 몸동작이나 또 사람이 어투나 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음성으로만 나오는 거 그거 이외에 표정, 동작, 몸짓 그리고 어조나 성량 이런 것들까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요 상황과 관련했을 때 지금 흥이 났다라고 하니까 춤을 추다라는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표정을 매우 만족스럽게 그리고 걸음을 흥겹게 동작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4번을 보시면 자리에 주저주저 바들바들 떨다. 지금 흥겨운데 자리에 주저주저 하면서 바들바들 떨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관련이 적은 것은 4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 갈게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우리 3번 한번 볼게요. 나는 10살 난 어린이입니다. 나와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에서 조사는 앞에 체험과 붙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10살 난, 요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해결,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텐데요. 10살 난. 요렇게 해서 다 띄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 띄우고 나서 어린이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우리 조사들은 붙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는이라는 조사는 앞에 체언에 붙였고요. 어린이입니다 할 때 사실 이 부분은 뭐뭐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0살 난 요 부분을 띄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볼까요? 친구라는 말은 자 어떤 거요? 치읓, 이, 니은, 기역, 우 라는 5개의 소리가 모여서 이루어진 낱말이래요. 이 중에서 하나의 소리만 바뀌어도 낱말의 본래의 뜻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밑줄 치세요.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 말들이요. 자, 얘네들이 소리들이 들어가서 말의 뜻을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친, 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를 바꿨어요. 이걸 자, 아라고 고쳐볼까요? 그러면 찬구 이렇게 돼서 친구라는 개념이 사라지죠. 요 소리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소리 하나가 뜻을 구분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네. 요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운이라고 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음운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음절은 뭐예요? 음운이 모여서 한 번에 소리내는 단위. 자, 요 소리 단위를 이야기했었고요. 어절이라는 것은 띄어쓰기였죠. 그리고 문장은 생각이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완결된 단위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시고요. 자, 7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없는 걸 찾으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이 물은 여러 가지로 이용된다예요. 물이 여러 가지로 이용이 돼요. 어떻게? 자, 음식을 만들 때 기억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보세요. 일상생활 하수는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나요? 이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물은 여러 가지로 이용된다는데 갑자기 생활하수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돼 이렇게 나오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벌써 니은이 중심 내용에서 벗어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디귿 농사를 짓는 데 이용되고요. 리을 전기를 일으킨대요. 그래. 중심 문장 하나를 가지고 기역과 디귿과 리을 얘네들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지만 니은은 합당하지 못하다. 2번 정답 확인하셨어요. 8번입니다. 자, 8번을 잘 보시면 운동장이 끝나는 곳에 펼쳐진 강물의 색깔은 볼 때마다 다르다. 지금은 녹색 비단을 잘 다려 펼쳐놓은 것 같다. 강물 색깔이 볼 때마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녹색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대요. 그럼 녹색 비단은 누구예요? 바로 강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 2번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에서 12번 문항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지금 9번에서 12번 문항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3개의 시 작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가글 같은 경우는 정지용의 호수죠. 그리움과 관련된 시였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리움과 관련된 거였어요. 낙을 보시면 나이덕의 배추의 마음. 이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막 무라일체, 자연동화 이런 말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자연과의 동화를 이야기하는 무라일체를 이야기하는 한편의 예쁜 시였고요. 닭을 도종환의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요. 이 마을에서 느껴지는 어떤